자, 6학년 1학기 사회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 교과서 106쪽에서 107쪽.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 우리 알아보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였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 좀 해볼게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 모습 살펴보았죠. 1950년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소비재 산업을 시작으로 1960년대 노동집약형 경공업, 그러니까 신발, 의류, 가발 등의 경공업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켰고요. 1970년대에는 이제 고속도로, 항구, 발전소 등의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높은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노동력의 집중을 요구하는 선박, 철강, 자동차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중화학공업입니다. 자,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경제의 특징은 노동집약형이에요. 경공업도 그렇고 중화학공업도 그렇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60년대 경공업은 노동력만 많이 동원하면 됐지만 70년대 중화학공업은 기술과 자본도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였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 기계산업과 전자산업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수출 규모로만 따져봤을 때 1950년대는 수출은 고사하고 아예 해외 원조를 받아서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1960년대 말까지 20년 만에 20배의 수출 증가를 기록을 했으며 1980년대 말까지는 무려 100배에 달하는 수출 증가액을 기록해 왔습니다. 자,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전자업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용 개인용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제 대우전자에서 만들었던 1980년대 후반에 나온 개인용 컴퓨터 IQ1000과 IQ2000입니다. 자, 현대전자도 286 컴퓨터를 생산해내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었습니다. 컴퓨터와 가전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핵심 부품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 왔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6년도에 대해서는 반도체 부문 세계 판매량 2위를 달성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죠. 1990년대 후반 정부는 정보화 사회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전국에 걸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통신망이 전국으로 연결되자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인터넷망 연결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광 케이블 등의 업체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지역 케이블 TV, 휴대전화 서비스 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은행, 홈쇼핑 등의 다양한 형태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죠.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은 크게 성장해서 세계 인류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2019년 11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휴대폰, 텔레비전 모니터 등의 필수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생산해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투명 디스플레이 등의 신소재 산업에서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음악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온라인 게임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해외 반응도 굉장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문화 강국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을 살펴보면 1990년 200조 원에 불과했지만 95년 288조 원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말 급속도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어요. 하지만 2000년까지 정부와 기업,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국내 총생산 651조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2000년 12월 달에는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 IMF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005년 957조에 이어 2006년에는 1000조를 돌파하였고요.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 2015년 1660조에서 2020년 국내 총생산 1940조 원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일정 기간에 걸쳐 국민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인구수로 나눠서 환산을 한 거예요. 역시나 1960년대를 살펴보니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10,000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세가 10,000원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그래프에서는 보통 현재 시세를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0.5원, 뭐 10,000원 이렇게 됐었는데 1년 동안 번 돈이요. 그런데 2015년을 보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대략 3,000만 원입니다. 몇 배가 돼요? 무려 3,000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계 여러 나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를 좀 알아볼게요. 1위는 미국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4위가 되겠습니다. 영국은 6위가 되고요. 캐나다가 10위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2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뒤를 이어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또 최근에 현재에 와서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 등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과서 108쪽에서 111쪽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